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 거 없잖아. 10초 있다 켜지나? 티티티티티 찰칵도 아니고. 어?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세자루의 GBBR AR15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기종 세자루를 쏴보셨는데요. 그 각각 그 느낌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라젠카야 라젠카 면대적 라젠카예요. 저기 아저씨 그것보다 30년 전이었거든요. 소개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시작을 하시죠. 소개를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자리에 초롱방송에 모시기 힘든 귀한 손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리터리 전문지죠.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자, 왼쪽은 오늘 장소라든지 오늘 테스트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크게 주신 모델링 맥스의 모형꾼이라는 닉네임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최민성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인사도 하기 전에 모형꾼 최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저까지 세 명이 여러분들 아까 예고한 바대로 마루이 MWS 라이플과 VFC SR16 CQB 라이플 그리고 GHK의 마크 18 GBB 라이플을 세 자루를 가지고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후토크를 좀 간단히 남겨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홍희범 편집장님 34년 경력이 저랑 동일합니다. 동갑이고 동일한 86년도 아카데미 콜트 커맨더 세대인데. 뭐 그런 경력은 왜 얘기하냐고 도대체. 자, 우리 야, 형 저기 방송이 너무 장황해. 알았어요. 좀 이렇게 줄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희범 편집장님 세자로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 총이 아니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안타깝다는 무슨- 게. 아니 총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라든지 아니 간단한- 들어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훨씬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농담이고 일단 셋 다 뭐 GBB 현재 업계에서 얘기하는 GBB 최전선의 뭐 거의 탑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AR 계열로는 물론 외곽으로 봤을 땐 바이퍼가 최강이긴 한데 뭐 그렇죠. 전체적인 작동성이나 그렇죠. 말씀하신 반동 이런 집탄성을 볼 때는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총 중에 아무래도 탑급으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셋 다 물론 싼 총들은 아니지만 요즘 워낙 좋고 비싼 총들 많이 나온 거 감안하면은 뭐 요즘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대중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레벨 총기 치고는 그럭저럭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수준? 예. 비싸긴 하죠, 근데. 네, 근데 예, 어쨌든 평가를 하자면은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 GBB란 장르가.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한동안 그만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에어소프트를 뭐 좀 접하는 경우라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고 온도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성이 좋고 그 다음에 집탄성도 바람 좀 불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생각보다는 잘 나온 편이에요. 특히나 이게 GBB는 토출압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전동권에 비하면 탄착군이 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은 많이 선방한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관도 이게 특히나 이 대만 물건들이 이제 외관에선 정말 뭐 일본한테 꿀리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꽤 높은 점수를 줬어요, 전반적으로. 진짜 점수가 제일 후하게 주셨어요. 근데 감안해야 되는 게 제가 이 중에 GBB 총 쏴본 경험이 제일 적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객관성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아까 그 맞추시는 거 타겟팅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고 잘 맞추던데 나보다 잘 쏘시더라고. 최민성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느낌? 저는 사실 외관 작업을 주로 하고 테스트 사격은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할 때만 해봐서 많이 쏘지는 않아요. 특히 GBB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GBB가 전동원이나 그에 준하는 하이 퀄리티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없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집탄이나 이런 건 뭐 그냥 그렇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GBB를 테스트하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감흥은 제가 좀 없는 편이라 제 의견도 초롱아빠님의 많이 쏴보는 GBB나 에어소프트건을 많이 쏴보는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이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총평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시간 제가 하고 나서 느낀 게 이게 각각의 장단점을 보기 위해선 특성을 볼 수 있는 테스트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같은 조건에서 성능이 뭐가 좋으냐 보다 이 총은 어떻고 저 총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GHK가 내구성이 좀 높으니까 어느 정도의 고압력 가스까지 버티면서 반동이 나와주는지 또 중요한. 마루이 같은 경우에는 집탈성이 좋은 걸로 또 유명하니까 그러면 집탈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VFC는 요즘 또 연비 또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반동과 연비를 동시에. 그러니까 그 연비에 맞춰서 어느 가스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테스트가 됐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테스트니까 예, 그렇죠. 총평을 하자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각각의 장단점을 볼 수 있는 테스트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 에어소프트 관련 비디오나 그런 거 찍을 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아쉬운 게 뭐 해외 미국 가면 아예 실총이 아직 박살 날 때까지 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극한까지 가는 테스트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소프트로도 그렇게까지 하기 좀 쉽지가 않은 아까 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도 에어소프트 뭐 GBB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내구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뭐 실험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참 쉽진 않겠는데 뭐 노력해 봐야죠. 하여간 아쉽습니다 좀. 예. 근데 이건 뭐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여건의 문제지. 예. 오늘 원래 제가 기획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목적은 사실 두 분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전문가 것처럼 각각의 메이커마다 브랜드 어떤 특정 제품마다 어떤 특성들이 익히 알려진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20m 밖에서 사람 맨타겟을 놓고 쐈을 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때려줬을 때 기본적인 어떤 반동이라든지 이런 가장 우리 소비자가 처음 사서 고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비교 테스트를 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특성이 더 도드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테스트도 좀 필요했을 텐데, 저도 좀 생각이 짧은 부분도 있고 여건이 조금 안 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쉽네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최민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GHK 같은 경우 CO2 탄창을 마련해서 어떤 테스트를 한다든지, 마루이 같은 경우는 뭐 노말 가스를 넣고 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정밀한 집탄성을 본다든지, VFC는 또 VFC대로 어떤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테스트를 몇 발까지 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테스트를 한다든지 가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이 아니라 어떤 게 그래도 비교적 갖고 놀기 가장 무난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말씀씩 이렇게 좀 뭐 이게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이런 이유로 이거를 하나 선택하겠다라는 좀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물론 주머니사 정도 있어야겠지만 VFC, SR16이 제일 괜찮긴 한데, 이 문제는 이게 GBB의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내구성, 뭐 집탄성 이런 작동, 그래서 에어소프트로서의 그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총이 뭐냐, 그 실총에서의 기준도 있거든요. 예. 내가 그렇죠. 선호도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사실 아마 에어소프트로서의 능력에 관계없이 마크 18이나 M4A1 MWS를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 이 둘은 미군이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SR16은 미군이 일단 쓰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에어소프트 자체로의 덕목만 놓고 보면 SR16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우리 최민성 대표님. 저도 동일한 게, 일단 저는 장난감총은 장난감총의 범주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VFC가 고루 갖췄다고 생각해요.
집탄에 너무 치중하지도 않고 반동에 치중하지도 않고 내구성이나 뭐 연비까지 고려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GHK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있죠. 외관, 재질, 그 다음에 반동. 근데 VFC가 칼을 갈았다. 그래서 맞아요. VFC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씩 끌어올려서 적당선을 유지하지 않나.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성능. 네, 저도 퍼포먼스 그런 생각이-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반동도 괜찮으면서 연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GBB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나오고. 그렇죠.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거의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채웠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VFC가 꽤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VFC 엔진하고 그 기타를 살려가지고 뭐 다른 현재 현용 미군 총기들로 베리에이션이 전개가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VFC가 지금 내놓는 기본적인 베이직 M4, 그렇죠, M4 이런 거. 마크 18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 예. 내놓으면은 그렇죠. 상당히 어필을 할 수 그렇죠, 있죠. 저 엔진으로. 예. 일단은 두 분께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게 VFC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볼트에 탄속을 조정할 수 있는 엠파스라는 그 탄속 조정기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옛날 근데 시험 참고서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테스트한 거는 GHK와 VFC를 탄속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 마루이도 탄속이 그 두 기종보다는 약 한 80% 정도까지 지금 탄속이 따라온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VFC SR16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이제 초롱방송에서 리뷰를 한 것처럼 엠파스를 조인 상태로 쏘면은 그냥 삐비탄 놓고 쐈을 때 약간 100발 넘게 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엠파스를 적절하게 오늘 테스트한 것처럼 적절하게 엠파스를 좀 풀어서 테스트를 해서 보니까 약간 60발까지 두 탄창 정도를 원활하게 쐈었고요. 근데 GHK 같은 경우는 지금 체감적으로 보니까 두 탄창까지는 안 되는데 한 탄창까지는 원활하게 쏠 수가 있던데 두 탄창까지는 잘 못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참고로 마루이 같은 경우는 MWS 마루이 탄창 특유의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 역류 장치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스를 넣으면은 잘 안 들어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가스 주입구에 뭔가 적절하게 조그만 오링을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역류하는 게 없이 좀 조치를 해줬으면은 좀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파워가스는 아무래도 마루이에는 사실은 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한 20도에서 22도 정도인데 그냥 그죠? 이 정도만 됐어도 그냥 마루이 노말가스를 썼어도 마루이가 좀 더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사실 너무 동일한 조건은 오히려 장점들을 떨어뜨리는 게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각각의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테스트를 하면 좋았을 이게 텐데 오늘 한 게 다행인 게 아마 일주일만 늦었어도 지금 온도가 낮아서 아마 맞아요, 힘들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렇죠. 하지만 일주일만 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근데 뭐 이미 늦은 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SR16은 초롱아빠님 본인 소유인 거죠? 마크 18이랑 SR16은 제 거고요. MWS는 이제 영상 보시거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샵 아니, 사격장에 이제 그럼 마크 테스트 18하고 SR16 부쉈어도 되네. 아니 그것보다 SR16을 조금 먼저 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세팅을 좀 더 하고 호법을 좀 더 맞추니까 집탄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거는 아니 최소한 호법은 맞춰와야 뭘 쏴보는데. 일단은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테스트 전에 이제 세 기종을 다 쐈어요. 근데 마루이는 호법이 맞아 있는 상태였어요. 정확하게 가서 맞았거든요. 내가 테스트 처음에 이제 영상 녹화하기 전에. 근데 GHK 노말가스 썼겠죠. 아니요 파워가스로 GHK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 디펜스 그 풀르는 게 엄청 많아서 호법 조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로 돌린다고 돌리긴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장황해진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썰을 때 쓰세요. 아쉬운 부분 지금 여기서도 GHK의 단점이 하나 나왔네요. 호법 조절이 불편하다. 좀 조작성을 본다면 탄창도 좀 빡빡한 부분도 좀 있어요. 아 조작성 하나 여기 7중과 6으로 깎아야겠다 이거. 그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최근에 그 다른 분이 정리해 놓은 GBB에 관련된 거를 봤는데 예전에는 WA 그러니까는 웨스턴함스가 굉장히 외관을 잘 만들어서 웨스턴함스가 한때는 뭐 최고 선수였죠. 문제는 한때는.
호법 조절을 하려면 핸드가드를 분해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이퍼에서가요? 이노카치에서 이노카칠 거예요. 이노카치. 그거에 비하면 뭐 그 정도까지도 있는데 불편하게 호법이. 그 아니 근데 호법이- 불편한 거 기준으로 누가 더 불편하나 그거 따지는 건 그렇고 사실 VFC 같은 경우는 외래 굉장히 그 분해 같은 거 하고 심지어 먼지 높게 열 필요도 없이 조절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사실 것 같고 마루 MWS는 어디였죠 이게? 밑에 덮개를 그러니까 핸드 덮개를 열고 다이얼로 조절. 아, 역시.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덮개 열고 닫고 하는 게 쉽죠. 뭐, 예, GHK에 비하면 델타링 눌러가지고 빼면 되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생각이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본다면 GHK의 호법 조절과 탄창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고 빼지고 이건 뭐 길들여지면 된다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저는 GHK의 약간의 QC 관리에도 조금은 좀 단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VFC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다만 호법 조절하려면 이제 전용 렌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육각 렌치가 있어서 육각 렌치로 조정을 뭐 해줘야 육각 되는 렌치 거. 요즘 맨날 들고 다니는데 뭐. 마루이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죠. 뭐 이거 예. 다이얼 돌리는 건데 그죠. 뭐 열고 닫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열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조금씩 있는데 조작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GHK가 조금은 좀 아쉬운 점수가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동 같은 경우는 다 노말 내부는 다 노말 기준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버퍼를 제가 다 열어봐서 버퍼를 아니까 마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동성이니까 버퍼가 되게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고 예. 그리고 그 GHK가 가장 리얼해요. 버퍼가 알루미늄에 고무 어댑터 고무 저기가 버퍼가 따로 이렇게 실총처럼 달려 있어요. 근데 가벼워요. 조금 가볍고 VFC가 알루미늄 버퍼에 그 안에 스틸 웨이트가 들어 있어서 쳐주는 맛은 좀 제일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았나.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무거운데도 발사 속도나 연사 속도도 가장 좋아서 제가 봤을 때도 두 분 말씀처럼 밸런스가 이번에 VFC가 정말 작정을 하고 잘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 최민성 대표가 언급한 대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들이 느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느꼈다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가려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미난 기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플래툰 매거진의 홍인범 편집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모델링 맥스 모형꾼 최민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좁아. 저쪽만 넓고. 저는 호비픽스 M16이 더 좋아요. 아이 그거 좋은 거 몰라. 어쨌든 형이 방송하면서 많이 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VFC 그렇게 믿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형이 VFC 괜찮다고 해가지고 얘기해서 요번에 써봤는데 VFC가 진짜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아. 일단은 기존의 리얼리티나 반동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바이퍼보다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장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지금까지는 GHK거든. GHK 자체가 또 리얼해. 내가 또 원래 나는 GHK AKM을 그렇지. 굉장히 좋아해서 나도 그렇지. 그 GHK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괜찮은 반도. 사실 나는 바이퍼가 외관은 되게 좋고 그리고 또 그 단조 바디를 쓰고 뭐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색깔이 되게 잘 나와 예쁘고. 그런데 작동해보면 작동성은 정말 형편없었거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렇지. 거는. 뭐 CO2로 쓰지 않는 이상 HPA나 C2로 쓰지 않는 이상 좀 근데 버겁지. VFC는 내가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지금 네가 말한 거대로 그동안은 VFC가 껍데기만 이쁘고 성능은 좀 꽝이었던 게 평가였거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내가 드는 거는 VFC는 그냥 전동밖에는 들은 게 없어서 전동은 뭐 괜찮다. 때깔은 예쁘다. 그동안은 뭐 그런 평가였는데 얘네가 아무튼 재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팝업을 또 앞으로 이렇게 런치로 조정하는 버전으로 이제 바뀌면서부터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리얼리티는 바이퍼인데 이 VFC에서도 이제 조만간 내가 봤을 때는 아예 끝판왕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요 SR16 같은 요 시스템에 단조 바디를 넣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보면 얘는 완전히 민수 버전인 거잖아. CNC 가공이잖아. 이렇게 단조 바디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냥 이게 맞을 거야. 실총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게 원래 맞는데 우리가 보통 장난감 총을 실총처럼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뭔가 좀 더 실총 같은 느낌에서 조금 더 투박한 그러니까 바이퍼 보면 곰보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리얼한 실총 거. 같고 그렇지.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다스도 이제 416부터는 단조 바디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QC 되어 있는 거 나오는 걸 보면 곰보도 있고 그래서 더 실물 같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만족스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VFC가 오히려 피해간 것 같아. 깔끔한 걸로 민수형으로 해서 아예 그냥 아예 뭐 더 적이 없이. 근데 근데 지금까지 VFC가 한 게 단조바디 버전 하이엔드급이 있었거든. 막 200만 원대로.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애들은 성능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SR16 같은 성능의 그런 단조바디 버전을 아무튼 뭐 군용 버전으로 내놓는다면은 가격이 거의 바이퍼급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바이퍼급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수도 있지. 하이엔드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리해.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면 피해가면서 겹치지 않게 피해가면서 저기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걸 하면 라이센스를 좀 벗어나. 그렇지. 아니 이거는 어차피 이 나이트사랑 KAC 콜트가 워낙에 라이센스를 안 주니까. VFC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칼을 갈아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성능과 때깔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마루이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쏘고 놀고 맞춘다라는 어떤 본연의 임무를 간다면은 그런데 뭐랄까 마루이는 나는 이게 마루이가 다 잘 만드는데 그냥 총이나 무기의 느낌보다 제품 같은 기분이 맞아. 나죠. 마루이의 모토도 그거야. 이게 뭐 사람 죽이는 무기 이런 거보다 삐비탄을 더 정확하게 멀리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장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마루이고 어느 정도 그거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리얼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좀 터프함, 리얼함을 추구하는 애들이 이제 다른 대만제 애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의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스코프가 이렇게 헐렁거렸어 원래? 계속 훌렁거렸어. 아까 전에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잖아. 풀렸나? 딱 조인다고 조였는데 안 걸어놓을 거야 이거? 얘는 걸어야 되나? 걸어서 가져왔잖아. 아니 그냥 따로 가져가도 돼. 왜냐면 이게 걸면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가지고 빡세. VFC 잘 만드는 거지. 하나 사. 근데 마크 18 같은 경우는 내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 근데 형 알잖아. 밀리터리 스탠다드 아닌 거에 관심이 별로 없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엘 디펜스 라이센스 저기를 해서 되게 가볍고 잘 만들었어. 근데 그리고 내가 이제 뜯어보니까 이제 내부의 리얼리티라고 그래야 되나? 내부가 마루이는 리얼리티가 내부는 솔직히 이제 실총과 비교했을 때 꽝인데 얘 같은 경우는 버퍼 구성이나 내부 부품 모양새라든지 이런 게 제일 리얼했어 사실. 뭐 웨스턴함스 기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리얼했어. 근데 또 반대로 버퍼 스프링이 좀 약하니까 연사력이라든지 작동성은 나쁘지 않은데 버퍼 스프링이 조금 약해. 이게 제일 약하잖아 사실. 마루이 어떻게 보면 마루이 거보다도 좀 버퍼 스프링 텐션은 더 약한 것 같아 느낌. 제일 센 거는 버퍼 스프링이 제일 센 거는 SR16. 그래서 내가 놀란 게 마루이 하면서 뭐 마루이니까 마루이 가스 뭐 말랑말랑한 뭐 그 정도
GHK는 GHK 치고는 반동이 약한데 근데 얘네는 내구성이 있으니까 좀 더 고압력의 가스를 쓰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가스 조건에서 VFC를 딱 쐈을 때는 얘는 물건이구나. 타겟을 맞춘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즐기는데 가지고 놀고 그럴 때는 타겟 맞추는 것도 VFC가 마루이급은 아니더라도 마루이 바로 밑에 급까지는 오니까 아니, 워낙에 다른 AG를 하고 비교해보면 안 되기 때니까 그냥 나는 GBB로는 타겟팅 한다는 것 자체에 생각을 하진 않는 사람이어서. 근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그때 맞추잖아. 뭐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마루이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GHK가 집탄이 워낙 나쁘니까 근데 호법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파워를 센 걸 쓰고 그 해외에서 쓰는 것처럼 중량탄을 쏠 수 있으면은 아마 얘기가 달라질 그렇지. 거야. 국내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23m 정도 거리에서 23, 4m. 23m 여기 저거는 여기 22m고 여기가 23m거든. 그러면 한 25m에서 사람 상반신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그렇지. VFC나 마루이는 거기서 이제 얼굴 정도 맞추는 거고 VFC는 상체 정도는 맞출 수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노말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GHK는 한 서너 발 쏴서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인데 이게 에어소프트건의 범주니까 뭐 하얀색 비비탄이 나가는 궤적을 보니까 가능한 거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나는 그래서 다들 뭐 아마 쏴보면은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 나올 거야. 그냥 SR-16이 가장 무난하다. 다목적으로 그냥 요즘 또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은 나도 이거를 원래 플래툰 취재랑 초롱방송 취재 때문에 한 자루를 업체로부터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이 이게 옛날에 VFC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깜놀해가지고는 결국은 고민하다가 CQB 버전을 하나 질른 거지. 솔직히 마크 18은 내가 GHK 거를 하나 갖고 싶기도 했었고 이렇게 오늘 같은 기획 테스트를 위해서 GHK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마크 18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놈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구해서 오늘 테스트를 한 거고. 근데 딱 GHK답다. 그냥 노말로 쓰기에는 좀 뭔가 한 10% 부족하고 뭔가 보강을 해주면은 상당히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 외관 자체나 내외부의 외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GHK에서 그 뭐지? 시그 553? 553 시리즈 그리고 AK 시리즈 그 시리즈가 되게 잘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그 녀석도 한번 리뷰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선입관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그 GBB는 뭐 전혀 코앞 아니면 안 맞는다 이런 선입관보다는 한번 요즘엔 잘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마루이가 역시 오늘 쏴보니까 역시 마루이가 어쩔 수 없는 마루이구나. 이게 많은 걸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집탄성이나 사거리나 집탄성 역시 마루이고 쏴봤을 때 어떤 전반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왠지 정한가는 아까 좀 심심하다. 심심하고 왠지 정한가는 역시 마루이다. 뭔가 말랑말랑하고 좀 뭔가 좀 얘도 그런데 분명히 마루이 특유의 마루이는 집탄과 내구성의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니까 장기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루이가 좀 낫겠지. 그렇지. 오랫동안 근데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 마루이 같은 경우는 마루이가 사실상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든. 걔네들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한 가지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 하나의 플랫폼이 결정되면 걔네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울거먹을 계획을 하니까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처음에 나올 때 테스트를 엄청 하거든. 마루이가 내구성이 좋고 뭐 하지만 오히려 VFC가 부속 구하기가 더 낫잖아. 국내 사정상 보면. 그러니까 마루이가 꼭 장땡이 아니게 되는 이유가 이거는 뭐 부속을 구하기가
그게 쉽지 좀 않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다만 일본에서도 어렵다고 하더구만. 마루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AS 체계가 총을 보내서 소니도 마찬가지야. 하니까 카메라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부품을 자기가 수배해가지고 구해서 자기가 막 고치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를 하드 트레이닝하는 풍토가 한국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메이커로 보내서 거기서 고쳐가지고 받아. 근데 뭐가 고장 났어요 메이커로 보내. 근데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 사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뭐 마인드고 뭐고 간에 어차피 우리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여서 국내에서 산다면 마루이가 가장 고민되는 건 탄창 같은 거 구하긴 좋은데 무속 구하기가 나쁘다. 마루이가 근데 의외로 이 GBBR 시리즈 중에 가장 커스텀 파트가 많이 나온 게 마루이거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형, 망가진 부품 마루이의 커스텀 파츠는 그냥 다른 총들도 많아. 원래 마루이 제품에 대한 커스텀 파트가 기본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품이 뭐 망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동건 같은 경우도 마루이 굳이 순정을 고집 안 하더라도 더 싸고 더 높은 그 내구성을 갖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루이의 부분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커스텀 파츠가 그만큼 나오는 거기도 하니까. 부품을 구해서 갖다가 자기가 세팅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돼. 마루이 부품 세팅을 한 거는 AS 안 될 거 아니야. 순정 부품이 아니면. 그렇겠지. 뭐 내가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커스텀 파트 쪽으로 내몰고 자꾸 대만 쪽에 나아지는 거는 마루이의 정책이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순정 말고는 안 고쳐줄 거든요. 그래도 이게 부러운 게 확실히 마루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뭐 그냥 내수 시장으로도 충분해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건 마루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마루이가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마인드를 완전히 대만스럽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대만, 한국, 해외 실정에 맞춰서 좀 생산 포인트를 맞춰주면 더 그럴 필요는 있을까? 지금 일본 내수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취미 시장이 그러면 지켰다는 거. 그리고 고객의 취향은 바뀐단 말이야.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건 좀 늦은 것 같아. 이게 마루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어? 아 MWS가 이게 아니구나. 아니 그리고 나 이런 것도 좀 그래. 이런 너무 말랑하게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너무 힘없이 이렇게 쑥쑥. 그래서 좀 많이 욕을 먹지. 옛날 전동건 타입. GBB인데 전동건처럼 만드는. 아 민수야 M4 난 별로.